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한 요술가방 밤토리백을 소개해드릴게요. 너무나도 귀여운 이름처럼 양쪽에 조임끈을 작게 조여주면 깜찍한 토트백이 되고요. 조임끈을 풀어서 길게 당겨주면 어깨에 메고 다니기 좋은 숄더백이 됩니다. 이 밤토리백은 몽치네 공방의 세 번째 자체 제작실인 몽실몽으로 만든 첫 번째 가방이에요. 이 활용도 높은 디자인은 몽실몽이 아니라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재료를 소개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굵은 실로 빠르게 뚝딱뚝딱 제작이 가능하지만 그 퀄리티와 완성도는 매우 높은 밤토리백.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보세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 볼게요. 짜잔! 이 실이 바로 몽실몽입니다. 150g으로 넉넉한 양을 자랑하고요. 소재는 폴리 100% 소재입니다. 띠지에 적혀있는 설명처럼 실을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감겨있는 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의 실은 매우 굵은 편이기 때문에 8mm, 9mm, 10mm의 왕코바늘이 권장 코바늘 호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모사용 코바늘의 호수와 미리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 코바늘에는 두 가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지워져서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바늘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 앞부분에 적힌 게 코바늘의 호수이고요. 여기 뒤에 적혀 있는 게 미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바늘은 지금 10호 코바늘이면서 6mm인 크기의 바늘인 거예요. 이 10호 코바늘과 이 10mm 코바늘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이 미리수가 이 바늘 앞부분, 코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 10호는 6mm이기 때문에 이 10mm 바늘보다 훨씬 작은 편입니다. 근데 이 6mm 바늘을 10호로 부르기 때문에 간혹 이 10mm 바늘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10mm 바늘은 왕코 바늘에 속하는 큰 바늘인 점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밤토리백을 뜨면서 몸통 부분에는 10mm 왕코 바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굵은 코바늘과 여기 7호, 지금 지워졌는데 4mm 코바늘입니다. 이 7호, 4mm 코바늘도 함께 사용될 예정이에요. 이 7호 바늘이 사용되는 비밀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몽실몽 실은 굵은 굵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기 이 실 끝을 잘 풀어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얇은 실이 뽑아져 나옵니다. 이 얇은 굵기의 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기한 실이에요. 이 몽실몽 실이 원래는 이렇게 얇은 한 가닥이었던 날개사인데요. 이 날개사를 사슬뜨기 원리를 사용한 기계에 돌려서 굵은 굵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굵은 굵기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실끝을 찾아서 뽑아주면 얇은 두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신기한 실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 이 날개살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은 이 몽실몽이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밤토리백을 다른 실로 대체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굵은 실과 얇은 실을 따로따로 똑같은 색깔로 구해가지고 뜨지 않는 이상 이 실을 대체하는 실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밤토리백을 뜰 때는 몽실몽 원작 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굵은 상태에서 굵은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게 떠지는 만큼 실 소유량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얇은 상태에서 7호 내지 8호 코 바늘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이 더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150g이라는 양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밤토리백을 뜨면서 몸통은 굵은 상태로 자유롭게 조절해야 하는 끈은 얇게 뽑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뽑아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방을 뜨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바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왕코 바늘 10mm와 7호, 4mm 코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특성상 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수링은 넉넉하게 최소 4개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덧바늘,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석 단추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14mm를 사용했고요. 여기 있는 재료와 별개로 이 자석 단추를 꿰매줄 때는 얇은 실과 일반 반지꼬리 같은 데 들어있는 얇은 바늘,
필요합니다. 바느질용 바늘과 이 실 색깔과 비슷한 얇은 실을 따로 준비해서 자석 단추를 달아주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이 밤토리백에 사용되는 장식이자 필수 부자재인데요. 우선 여기 이 심플한 정사각 모양의 금속 라벨은 여기 뒤쪽에 있는 보조 지지대하고 세트예요. 같이 발송이 될 텐데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건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긴 보조 지지대가 함께 발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다리를 눕혀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달아줄 때는 이런 미니롱 노즈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를 눕혀야 하는 그 강도가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해서 이 도구가 필수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없으면 그냥 손으로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그런 강도입니다. 그리고 돼지코 모양 스토퍼 2개 하고요. 이 스토퍼를 통과할 조인끈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특수 코팅까지 입힌 최고급 스트링 끈이에요. 일반 이런 조인 끈들에 비해서 보풀이 적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가방 부자재로 활용하기에 좋은 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자, 이 모든 재료는 몽치네 공방에서 한 번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가방에 사용할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두꺼운 상태 그대로 몸판 부분을 떠줄 거기 때문에 몸판 부분을 뜰 때는 10mm 코바늘을 가지고 와서 굵게 떠주시면 됩니다. 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단수링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해서 체크를 잘 하면서 떠주시고요. 저는 촬영을 할 때 이 실을 사용하게 되면 화면에서 여러분이 코를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보이는 굵은 소재의 실을 사용을 해주고 바늘도 10호 코바늘 6mm로 바꿔서 떠줄게요.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준비물을 가지고 화면과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코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실과 다른 크기의 바늘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처음 사슬은 꽉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이 위로 9개의 사슬을 떠주겠습니다. 자, 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코 표시는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찾기 쉬우실 거예요. 첫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코수가 많지 않아요. 이 9코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가방의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단 한 단 뜨면서 코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보이지 않는 실을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고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개의 사슬을 해주셨다면 이 9번째 코에다가도 단수링으로 체크를 살짝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랑 9번째 지금 단수링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제 1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은 코늘림이 있을 거예요. 짧은뜨기로 떠줄 거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자,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손으로 잘 만져보면 코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질 겁니다. 그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코에다가는 또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단수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단을 뜰 때는 코늘림을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코늘림은 이 양쪽 모서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코가 그 코늘림을 해줘야 하는 코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코를 하나 늘려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짧은뜨기를 넣었던 바로 그 코에다가 한 번 더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손으로 잘 만져보시면 방금 바늘을 찔러 넣었던 그 위치가 느껴지실 텐데요. 그 코에다가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러면 이 9번째 사슬에는 총 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간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코를 찾아서 손의 감각을 활용해서 넘어가 주세요. 자, 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손으로 계속 만지고 있는 첫 번째 코, 즉 사슬 중에 9번째 코에서 이 손을 떼지 말고 그냥 스르륵 옆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구멍에서 손 떼지 말고 살짝살짝 밀면서 바로 다음 코를 찾아주시면 중간에 코가 빠지지 않고 다음 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바로 두 번째 코를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로 스르륵 넘어가서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처음 코와 마지막 코에다가만 코늘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코들에다가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첫 번째 단이기 때문에 밑에 사슬을 손으로 잘 느껴가면서 빼먹지 않도록 숫자를 잘 세가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넣었던 짧은뜨기로부터 9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어요. 마지막 코가 남아있는데 지금 떠준 짧은뜨기가 9개인 이유는 첫 번째 코에 2개의 짧은뜨기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2개의 짧은뜨기 넣고 그 옆에서부터 7개의 코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지금 떠준 게 9번째 코가 되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 단수링 꽂아놓은 이 코, 여기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줘야 돼요.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자, 그리고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바늘 한 번 더 찔러 넣고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단수링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수링을 빼서 어디에다가 걸어주냐면요. 지금 우리 한 코에 짧은뜨기를 3개 넣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슬에다가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넣어준 코부터 거꾸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이 모서리에 처음으로 짧은뜨기를 넣어준 그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넘어갑니다. 지금 하나의 코에 3개의 짧은뜨기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을 방금 찔러 넣은 위치는 이렇게 넓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잘 손으로 감각을 활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구멍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말고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서부터는 또다시 7개의 코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넣고요. 그대로 스르륵 옆으로 넘어와서 여기도 하나. 자, 이때는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을 바늘과 실 사이에 잘 감고 떠주시면 나중에 숨기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자,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자, 7개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가 나올 거예요. 여기도 코 늘림을 해줘야 하는 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2개의 짧은뜨기를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는 여기 평평한 부분 했던 거랑 똑같이 하나만 더 넣어주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면 여기 반대쪽 모서리 했었던 것처럼 이쪽 모서리에도 총 3개의 코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처음에 2개를 넣고 지금 하나를 더 넣어주니까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면서 첫 번째 단을 마무리해줍니다. 방금 뺀 단수링은 우리가 마지막 코를 떠준 이 코에다가 옮겨서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첫 코는 단수링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기 쉽겠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뜨기를 3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 사슬뜨기 3개가 이 두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로 떠줄 거거든요.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또 첫 코로 생각해야 하는 코가 바로 이 사슬뜨기 3코입니다. 이 사슬뜨기 3개 중에 가장 위쪽에 세 번째 사슬에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두면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해준다고 볼 거예요. 두 번째 단에서도 코늘림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에다가 코늘림을 각각 해줄 거고요. 이 평평한 부분에도 중간에다가 코늘림을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사슬 3개가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첫 코에 하나의 한길긴뜨기는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에 코늘림을 원래 해줘야 하니까 하나만 더 넣어주면 한 코에 2개가 들어간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실을 감아서 우리 빼뜨기를 해줄 때 들어갔었던 첫 코에다가 바늘을 한 번 더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에는 2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고요. 그 옆에 코로 넘어가서 그 옆에 코에다가도 2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감각을 잘 활용해서 스르륵 다음 코를 찾아주고 다음 코에다가도 코늘림을 해줄게요.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넣고요. 같은 코에 한 번 더 실걸어서 들어간 후에 2번째 한길긴뜨기도 넣어줍니다. 자, 모서리는 전단에서 3코 늘림 해줬었던 그 코들만 모서리 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전단에서 한 코에 하나씩 넣었던 이 짧은뜨기 코들은 평평한 구간, 총 7개가 쭉 연속으로 나올 텐데요.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면서 중간에서만 코늘림을 해주겠습니다. 살짝 봉긋한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만 코늘림을 넣어줄게요. 자, 바로 옆에 코 찾아가지고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줍니다. 또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 넣는 걸 3번 반복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번째 코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주셔야 돼요. 자, 총 7개의 평평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3개, 여기 반대편에 3개, 가운데에 있는 4번째 코는 코늘림을 해줄 겁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요.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째 코는 2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옆에 이제 단수링 꽂아놓은 거 빼고 하나, 둘, 3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3개의 코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3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단수링 꽂아놓은 첫 번째 모서리 코가 나옵니다. 이 모서리 코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단수링 빼고요. 단수링 꽂혀 있었던 첫 번째 모서리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2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2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그 옆에 코에다가도 2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자, 이 2번째 단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코늘림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단수링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평한 부분도 반대쪽 해준 거랑 똑같이 3개의 코는 한 코에 하나, 중간에 코늘림 또 3개의 코는 한 코에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4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2개 넣어주는 늘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단수링 꽂혀있는 거 바로 전 코가 이렇게 하나, 둘, 3개 남아있잖아요. 이 3개의 코에다가도 각각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수링을 꽂아놓은 마지막 코도 모서리 코에 해당되는 코이기 때문에 한 코에 2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수링 빼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 같은 코에 코늘림을 하기 위해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마지막 코는 항상 헷갈릴 수 있어요. 코가 잘 안 보이니까 마지막 코에다가도 단수링을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2번째 단도 모두 떠줬습니다. 이제 빼뜨기를 하면서 마무리 해줄게요. 단수링을 꽂아놓은 사슬뜨기 3개 중에 3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해주고요. 빼뜨기는 살짝 당겨서 조여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또다시 3개 세워줍니다. 자, 이 3번째 단도 한길긴뜨기로 떠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슬 3개가 기둥코가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사슬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첫 코임을 표시해줍니다. 얘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 넘어가기 전에 이 두 번째 단의 코수가 28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 기둥사슬코도 하나의 코로 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다리, 이게 지금 기둥사슬 3개로 세워준 거잖아요. 이 다리까지 하나의 코로 생각을 해서 이 밑에 있는 다리의 개수를 모두 세워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편물은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실보다 더 이 다리의 길이가 길 거예요. 그래서 코를 확인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 다리의 개수가 28개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서 28개의 코를 맞춰주지 못하고 다음 단계를 그냥 진행하게 되면 이 가방의 윗부분을 뜰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진 코수만큼 기법을 좀 다르게 넣어줄 건데 그때 코수가 정확히 맞아야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리의 개수는 28개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 3단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단부터는 코늘림 없이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다리를 확인해 주세요. 이 처음은 이 사슬뜨기가 하나의 코를 넣어준 셈이니까 여기는 이제 지나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다리를 찾아서 윗부분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리로 잘 이동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코도 찾아주고 한길긴뜨기. 이 한길긴뜨기를 총 27개 뜨게 되면 처음에 세워준 기둥사슬코까지 포함해서 또다시 3단의 다리도 28개가 맞춰지게 되겠죠. 이 3단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의 감각을 잘 활용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부분이라고 코늘림 없어요. 그냥 한 코씩 넣어가면서 쭉 처음 했던 구간까지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모두 돌아왔습니다.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둔 마지막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는 단수링으로 다시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빼뜨기 하기 전에 이쪽 다리부터 세서 거꾸로 28개의 다리가 손으로 만져지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첫 번째 기둥사슬코 포함해서 28개의 다리가 만져져야 됩니다. 자, 28개를 확인하셨다면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4단을 올라가 줄게요. 자, 빼뜨기는 한번 조여주시고 4단도 사슬뜨기 3개로 시작을 해줍니다. 자, 4단은 3단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서 총 28개의 다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슬뜨기 3개가 하나의 한길긴뜨기니까 그 옆에 있는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총 27개의 한길긴뜨기를 또 쭉 떠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4단의 마지막 코도 한길긴뜨기.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는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빼뜨기를 하기 전에 다리를 확인해서 28개의 다리가 만져지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기둥코 포함 28개가 확인되시면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4단을 마무리해줍니다. 자, 빼뜨기는 조여서 작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5단을 시작할 때도 사슬뜨기 3개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5단에서도 이 사슬뜨기 3개, 기둥코가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요. 이 5단부터는 정해진 코수마다 뜨개 기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 가방의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기둥사슬코로 들어간 셈이니까 다음 코를 찾아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우리 3, 4단 했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를 그냥 두 번째 코에다가 하나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개를 떠주시고요.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자, 4개의 코는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를 넣어주는 걸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5번째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위치마다 뜨개 기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5단을 뜰 때는 반드시 영상을 잘 참고해주세요. 5번째 코는 긴뜨기를 넣었고요.
6번째 코부터 6개의 코는 짧은뜨기를 넣어줄 겁니다. 자, 바로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는 이 떠지는 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단에서 한길긴뜨기를 넣었다가 짧은뜨기로 바꿔버리면 짧은뜨기로 떠준 부분이 움푹 파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긴뜨기를 넣어준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경사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 한 코만 긴뜨기로 추가를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 긴뜨기 들어갔고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갔습니다. 6개를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그 옆에 4번째, 그 옆에 5, 그 옆에 6번째 넣어주고요. 또다시 부드러운 경사를 위해서 긴뜨기를 하나 넣어준 후에 그 옆에 코부터 6개의 코를 한길긴뜨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총 6개를 넣어야 해요. 지금 4개를 넣었으니까 이게 5번째. 그 옆에 6번째 넣어주시고 부드럽고 완만한 경사를 위해서 그 옆에 코는 긴뜨기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자, 여기 긴뜨기 넣었다면 그 옆에부터는 짧은뜨기를 또 6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그리고 그 옆에는 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제 2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남은 2코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에 5단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4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개를 해주면서 이쪽 코너 부분에도 한길긴뜨기가 총 6개 들어가는 셈이 되고요. 여기 반대편에서도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가 총 6개 들어갔었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코너 부분에 모두 한길긴뜨기가 6개 들어갈 수 있도록 떠줬습니다. 마지막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두고요. 이제 마지막 단, 6단으로 넘어가 줄게요. 일단 첫 코에 빼뜨기를 하면서 5단을 마무리하고 조여주시고 사슬뜨기를 3개 세워주세요. 6단에서도 5단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코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6단이 마지막 단이 될 텐데 5단처럼 코스를 잘 세면서 같이 한번 떠볼게요. 첫 번째 코 떠줬고요. 바로 옆에 2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처음에 시작은 4개죠. 자, 이렇게 4개를 해주고요. 자, 6단을 뜰 때는 단수링을 조금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 거예요. 한길긴뜨기가 끝나는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둡니다. 지금 이 한길긴뜨기 4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끈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그 위치와 여러분의 편물 위치를 조금 더 쉽게 동일한 곳을 찾기 위해서 체크를 해놓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4번째 코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바로 옆에 코에 긴뜨기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긴뜨기 뜨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짧은뜨기죠. 6개의 짧은뜨기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하나, 6 해주시고 그 옆에 코는 긴뜨기로 떠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다가도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이 한길긴뜨기가 시작하고 한길긴뜨기가 끝나는 코에다가 모두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의 한길긴뜨기 해줬고요. 6개의 한길긴뜨기를 연속으로 떠줘야 하죠. 다음 코에 2번째 한길긴뜨기, 그 옆에 3번째, 그 옆에 4번째, 5, 6 해주고요. 6번째 코에다가도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6개를 연속으로 떠주세요. 하나, 둘, 6 떠주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한길긴뜨기는 또 시작하는 한길긴뜨기니까 여기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서 6단을 마무리해주세요. 6단이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잘라주시고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돗바늘을 끼워서 이 실은 안쪽에다가 잘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방의 몸통 부분은 모두 떠줬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코수가 9개밖에 되지 않고 들어가는 기법 자체도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코가 잘 안 보였을 뿐 뜨는 방법은 아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가방의 몸판 부분은 모두 떠줬으니까 이제 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 굵은 실 그대로 10mm 바늘을 사용해서 뜨셨을 텐데요. 이제는 7호 바늘을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 굵은 실을 어떻게 7호 바늘에 맞춰서 쓸까요? 이 실은 조금 요술 같은 실이에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실 한 가닥을 잘 잡아서 이 실을 쭉 잡아당기면 짜잔! 실이 술술 풀리면서 훨씬 얇은 실이 빼꼼 나오게 됩니다. 이 굵은 실은 사실 이렇게 얇은 날개살을 사슬뜨기 기법을 응용한 기계에 넣고 가공을 시켜서 굵게 만들어준 실이에요. 그래서 이 꼬임은 우리가 사슬뜨기를 뜨고 풀어버리듯이 한쪽 끝에서 실을 잡아당기면 스르륵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꼬임 자체가 이렇게 사슬뜨기처럼 엮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슬뜨기가 이 처음 시작했던 꼬리 부분에서 실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뜨던 방향에서만 실을 풀었을 때 쭉쭉쭉 뽑혀서 풀리는 것처럼 같은 원리임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는 실끝을 찾아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실이 풀리지 않고요. 덜컥덜컥 막혀버릴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실이 풀리는 방향을 잘 찾아주시면 이렇게 술술술 실을 풀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향을 찾아줄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에 겉에서 실을 찾아서 그대로 풀었을 때 풀릴 수도 있고요. 또 실 안쪽에서 실끝을 찾아야 실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 몸통 부분을 다 뜨셨다면 남아있는 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 끝부분 지금 여러분이 잡고 뜨던 이 방향에서 실끝을 한번 뽑아보시고 저는 지금 실끝이 이렇게 툭툭 막혀버려요.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끝부분에 손을 넣어서 이 반대쪽의 실끝을 찾아주시면 돼요. 아마 이 반대 방향에서 실이 풀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찾은 실끝을 당겨주면 실이 스르륵 풀릴 거예요. 어떤 설명인지 이해하셨죠? 이 몽실몽은 반드시 한쪽 끝에서 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을 이렇게 볼로 만드는 과정 특성상 한쪽 방향으로 그거를 고정해서 만들어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 실을 만들 때 그 실 끝을 찾아주는 게 겉에 방향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공장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기계를 사용해서 볼을 감는 과정에서 실 끝의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맞춰놓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실 끝을 풀어줄 때는 겉에 있는 실과 안쪽에 있는 실을 둘 다 확인해 봐서 풀리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실을 둘러싼 털이 많아서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이겠지만 지금 화면보다는 여러분 실제로 실을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실이 사슬뜨기 모양으로 꼬아진 거 보이시나요? 사슬뜨기는 실을 엮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V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실에서 확인되는 꼬임의 형태가 이 사슬뜨기 모양과 완전히 일치할 겁니다. 이 V 모양 사슬뜨기 방향 보이시죠? 이 V 모양처럼 세로로 되어 있다면 이 머리 부분 끝에서 실이 이렇게 술술 풀린다는 거고 이 반대 방향으로 V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 이 방향은 실이 풀리지 않는 방향인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실끝을 찾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끈을 뜰 때는 방금 설명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바늘은 7호 코바늘을 가지고 와주세요. 여러분은 7호 코바늘과 얇게 뽑은 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뜨던 몸통 부분에 그대로 설명을 참고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역시 이 실은 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뜨던 실을 가지고 와서 끈을 뜨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코바늘과 실의 굵기가 지금 끈을 뜰 때는 얇아져 있어야 합니다. 자,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요. 자, 우리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6개의 한길긴뜨기 중에서 이 가장 끝에 있는 2개는 버리고 그 사이에 있는 4개의 한길긴뜨기를 활용해서 끈을 떠줄 겁니다. 지금 단수링이 꽂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와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사이에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 단수링 꽂혀 있는 곳에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이 다리를 벌렸을 때 사이에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와서 끌고 나옵니다.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4개 세워주세요. 우리 가방 끈을 뜰 때는 2길긴뜨기로 떠줄 겁니다. 몸통 팻물을 뜰 때는 1길긴뜨기로 떠줬는데요. 더 빠르게 뜨기 위함도 있지만 이 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편물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부드러운 편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다리의 길이가 긴 2길긴뜨기를 사용해서 잘 접혔다가 펴졌다가 할 수 있도록 떠줄 겁니다. 2길긴뜨기는 실의 바늘을 2번 걸고 코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퐁당퐁당 들어가 줄 거예요. 지금 커다란 구멍에 넣었으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 코 사슬 머리를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끌고 와서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4개의 고리를 2개씩 3번에 걸쳐서 빼주시는 게 2길긴뜨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실을 2번 감아서 이제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큰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퐁당퐁당 구멍이 하나, 코에 하나, 구멍이 하나, 코에 하나 반복해줄 거예요.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을 때 뒤쪽에 있는 꼬리실은 같이 감고 뜨시면 나중에 숨기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자, 2길긴뜨기 떠주고 또 2번 감아서 이번에는 다리 위쪽에 있는 코를 찾아주셔야 돼요. 2길긴뜨기 떠줍니다. 2번 감고요. 다음에는 다리와 다리 사이 구멍에 풍덩 넣어서 2길긴뜨기.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코 머리에 2길긴뜨기. 그 다음에는 다리와 다리 사이 구멍에 2길긴뜨기. 그 다음에는 다음 코 머리에 2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뒤쪽의 꼬리실은 계속 같이 감고 뜨고요. 마지막 코도 넣어줍니다. 지금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 밑에 다리와 다리 벌려보면 구멍이 있을 텐데요. 이 구멍이 마지막 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끈의 첫 번째 단을 떠줬어요. 뒤쪽에서 쭉 같이 감고 떴던 꼬리실은 그대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기둥사슬코를 포함해서 9개의 2길긴뜨기를 넣어줬고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8개로 줄여가지고 그 8개를 쭉 반복해서 단을 올려줄 겁니다. 자, 9코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기둥사슬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굉장히 다리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 다리가 몇 개인지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9개의 다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도 2길긴뜨기로 떠주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슬 4개를 세워주고 다만 이 끈의 두 번째 단에서는 코를 하나 줄여줄 겁니다. 지금 9개로 시작한 걸 8개로 줄여서 떠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다리를 손으로 잘 만져보세요. 첫 번째 기둥사슬코 말고요. 그 옆에 두 번째 기둥사슬코와 세 번째 기둥사슬코 사이의 구멍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2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 옆에 코도 다음 다리와 다음 다리 사이 공간에 2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실 걸고 다음 다리와 그 다음 다리 사이 공간에 2길긴뜨기. 2번 걸고 다음 공간에 2길긴뜨기. 다시 한번 실 걸고 다음 공간에 2길긴뜨기. 자,
반복을 해주고요. 가장 마지막 코도 2번 걸어서 이렇게 벌려봤을 때 공간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번째 단을 떠주고 다리를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슬뜨기 4개. 이제 3번째 단부터는 이 8개의 코를 유지하면서 쭉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 2번째 단을 뜰 때는 한 코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랑 2번째 사이가 아니라 2번째랑 3번째 사이에 두길긴뜨기를 넣어줬었잖아요. 근데 3번째 단부터는 첫 번째와 2번째 코 사이 공간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도 두길긴뜨기.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공간에 두길긴뜨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다리와 다리 사이 벌려서 이 공간에다가도 두길긴뜨기를 넣어주면 이 3번째 단부터는 8개의 코를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3단 했던 거를 똑같이 4단부터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사슬 4개 세우고요. 밑에 다리를 잘 만져주셔야 돼요. 다리 첫 번째랑 2번째 사이 공간부터 두길긴뜨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리와 다리 벌려서 또 두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두길긴뜨기를 왕복해서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단수로 치면 저는 12단씩 이쪽에도 12단, 이쪽에도 12단 올려줬습니다. 끈을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돼요. 13단, 13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호보백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토트백으로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호보백이었을 때의 길이가 그래도 좀 길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붙였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이 가방 끈의 길이가 50cm에서 60cm 사이 정도가 되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의 체형에 맞게 그 길이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절을 할 때는 이쪽 왼쪽에서 만약에 내가 13단을 떴다 그러면 여기서도 13단 떠주시면 돼요. 다르게 뜨셔도 크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수를 조절해서 끈의 길이는 여러분 체형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단수를 세워줄 때는요, 이렇게 손가락을 그냥 구멍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시면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두길긴뜨기이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서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단수 세고 또 다음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넣어가면서 세고 이런 식으로 세면 틀리지 않게 단수 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왼쪽에서 했었던 끈 만드는 방법을 완전히 동일하게 오른쪽에서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 설명부터는 우리가 원작에 사용하는 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몸통에서 쭉 이어지는 가방끈을 양쪽에 모두 동일하게 떠줬습니다. 이제 여기 맞닿는 부분을 돗바늘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한쪽 실은 그대로 정리를 해줄게요. 돗바늘에 숨기셔도 되고 어차피 이 가방끈을 이렇게 접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길이만큼만 잘라서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같이 꿰매주셔도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 실을 쭉 길게 빼서 잘라주고 그대로 뒤쪽으로 빼준 후에 돗바늘에 끼워서 맞닿는 부분을 연결해 줄게요. 아래쪽부터 끈이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훑어서 가장 윗부분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아주신 다음에 맞닿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털이 복실복실 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잘 보이지 않을 거고요. 튼튼하고 단단하게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다리 끝부분 찾고 여기서도 다리 끝부분 찾아서 이렇게 여기 구멍과 여기 반대쪽 첫 번째 구멍 찾아서 같은 위치에 넣어줍니다. 2번씩 해줄게요. 한 번 이렇게 통과. 그리고 그 다음 구멍도 또 찾아서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 구멍 찾아서 바늘 빼고
여기 반대쪽에서도 다음 구멍 찾아서 들어가고. 자, 2번씩 해주니까 통과했던 구멍 한 번 더. 자, 또 다음 구멍 찾아주고요. 반대쪽에서도 다음 구멍 찾아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다음 구멍 찾아주고 반대쪽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코수가 딱 맞아서 서로 맞닿는 구멍에 그대로 바늘을 푹푹 2번씩 통과하면서 튼튼하게 달아주시면 밖에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도록 이 2개의 끈을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가도 2번씩 통과해서 튼튼하게 달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코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 뒤쪽에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고리 안쪽으로 통과하면서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자, 매듭 지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어차피 이렇게 접어줄 거라서 그냥 따로 숨기지는 않고 너무 길지 않은 길이로 자른 후에 이따가 안쪽에 넣고 접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몸통 양쪽에서 시작해서 같은 길이로 올려준 끈을 가장 위쪽에서 돗바늘로 연결해줬습니다. 이제 이 가방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 가방끈을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끈을 가방끈에 달아볼게요. 자, 조임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조임끈을 가지고 오고요. 돼지코도 2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스토퍼예요. 돼지코 모양 스토퍼로 이렇게 눌러지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완전히 뚫리게 되면서 끈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끈을 통과해 주시면 돼요. 끈의 양쪽 끝은 살짝만 다듬어 줄게요. 이 구멍의 크기와 끈의 두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다듬어 주셔야 끈을 통과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우리 제공되는 끈의 끝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다듬어 두고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하는 쪽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왼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 끈 부분을 손으로 잘 만져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끈을 뜰 때는 실을 한 가닥, 얇은 실을 사용을 했고요. 몸통을 뜰 때는 굵은 실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다리 부분을 만졌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몸통이고요. 요 위에 여기가 다리입니다. 자,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위치는 이 얇은 끈 부분이 아니라 몸통 부분이에요. 이 끈, 첫 번째 끈의 단, 여기 말고 그 밑에 있는 몸통의 마지막 단, 여기입니다. 자, 끈이 시작했던 이 위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코, 지금 다리로 뭉뚝하게 느껴지는 이 코가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잖아요. 우리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놨었던 첫 번째랑 2번째를 지나서 이 2번째와 3번째 사이에 이렇게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스토퍼를 통과를 해주고 2개의 코를 또 지나쳐서 4번째와 5번째 한길긴뜨기 사이로 들어가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는 5번째랑 6번째 한길긴뜨기 코가 남아있게 되겠죠? 이 6개의 한길긴뜨기 코를 지금도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끈을 만들 때도 활용을 했었고 이렇게 조임끈을 통과할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거예요. 6개 중에 중간에 있는 2개를 감싸면서 조임끈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왔다가 스토퍼 끼우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위치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 코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에서도 같은 위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손으로 만졌을 때 얇은 이 끈 부분 말고 몸통 부분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2번째 한길긴뜨기 코가 되겠죠? 이 2번째와 3번째 사이 여기로 끈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3번째랑 4번째를 지나쳐서 4번째랑 5번째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 돼지코를 끼워주고 들어갈 겁니다. 이 돼지코 스토퍼를 끼워줄 때는 이 스토퍼의 방향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스토퍼는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이 위에 누르는 게 위쪽을 향하던 아니면 아래쪽을 향하던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스토퍼의 위아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이 똑같을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저는 이렇게 들어서
이 누르는 게 위쪽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이 방향 맞춰주시고 이 조임끈을 이 스토퍼의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해줍니다. 오른쪽 먼저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여전히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때는 앞에서 뒤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토퍼를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몸통 부분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 끈이 통과한 이 구멍 옆에 왼쪽에 있는 코는 세 번째 코, 그 옆에 이 다리는 네 번째 다리. 그러면 네 번째와 그 옆에 있는 다섯 번째 다리 사이로 이 끈이 또 들어가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끼워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위해서 다섯 번째와 마지막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잘 느껴지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고, 자, 방금 우리가 끼워준 이 끈이 이 가방끈의 중앙 정도쯤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반대쪽 끈은 엄청 길게 남아있겠죠. 아직 이 긴 끈을 사용해서 이 반대쪽에다가도 같은 방법으로 스토퍼를 끼워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쪽에서 두 개가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훑어서 짧은 쪽 끈은 이쪽에다가 두고 긴 끈은 그대로 데리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끈을 끼워주고 다시 끌고 올라갈게요. 자, 들어갈 때 위치는 여기 끈 부분 말고 두꺼운 몸통 부분. 몸통 부분에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사슬, 두 번째 한길긴뜨기 사슬 지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는 이 구멍으로 나와주고요. 돼지코를 가지고 와서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향이 위건 아래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반대쪽에서 위로 넣었다면 이쪽에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넣어야 하겠죠? 얘는 나중에 다 완성하고 나면 이 방향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쪽 끈이 이 왼쪽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스토퍼도 왼쪽부터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 오른쪽에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 몸통 부분 세 번째 다리와 네 번째 다리를 지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다리 사이로 넣어줍니다. 다섯 번째 다리와 여섯 번째 다리가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상태에서 이 끈을 위쪽으로 올려서 우리 조금 전에 남겨놨었던 이 반대쪽 끈과 지금 끼워서 올려준 이쪽 끈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묶어주지 않아도 되는 끈의 길이는 가방끈과 비슷하게 맞춰주고요. 우리가 서로 묶어줘야 하는 두 가닥의 끈의 길이는 이 가방끈의 가운데 부분에서 서로 비슷한 위치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끈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있는 스토퍼를 조절해서 안쪽에서 끈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끈의 가장 윗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닥의 실을 서로 매듭 지어주도록 할게요. 매듭은 엉성하게 지어버리면 나중에 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을 사용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보셔요. 자, 얘는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끈이고요. 우리가 묶어줘야 하는 끈은 요거 두 가닥이죠. 자, 화면에는 이 두 가닥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밑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두 가닥을 묶어줘야 돼요. 자, 이 두 가닥을 묶을 때는 우선 왼쪽에 있는 끈을 손으로 잘 잡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끈으로 이 왼쪽에 있는 끈을 가운데에 두고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끈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끈으로만 매듭을 지어주는 겁니다. 위에다가 놓고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꽉 조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같은 방법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방금 사용한 오른쪽 끈이 아니라 좀 전에 가만히 있었던 왼쪽 끈을 사용해서 오른쪽 끈을 가만히 두고 감싸면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자, 오른쪽 끈은 가만히 두고 왼쪽 끈을 오른쪽 끈 위로 올려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매듭 각각 바깥쪽에 있는 오른쪽과 왼쪽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 매듭은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될 거예요. 우리 뜨개실을 다 쓰고 세실을 연결할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안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 약 5cm 정도의 여유는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바짝 잘라버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가방끈 안쪽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바짝 잘라버리게 되면 또 매듭이 풀릴 위험이 있거든요. 이 매듭 자체는 그대로 두시고 안쪽에다가 넣고 이제 이 끈을 접어서 서로 맞닿는 면과 면을 덧바늘로 꿰매주도록 할게요. 매듭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색깔이 다른 실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색깔이 같고 빨라서 이해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주세요. 자,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설명을 했었던 끈이에요. 이렇게 두 가닥이었죠. 지금은 회색 끈, 베이지 끈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왼쪽에 있는 베이지 색깔 끈은 가만히 둘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회색 끈으로 베이지색 끈을 감싸면서 매듭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회색 끈을 베이지색 위로 올려서 그냥 매듭 짓듯이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잡아 당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은 회색 끈을 그대로 두고요. 왼쪽에 있는 베이지색 끈으로 회색 끈을 감싸면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회색 끈을 감싸면서 베이지색 끈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은 회색으로 베이지색을 감싸면서 매듭 짓고 한 번은 베이지색으로 회색을 감싸면서 매듭 지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매듭을 꽉 당겨서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매듭 겉부분에 있는 오른쪽 그리고 왼쪽을 잡아 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세게 잡아 당기게 되면 매듭이 서로 맞닿게 되면서 이 매듭은 웬만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게 됩니다. 끝에 남겨져 있는 이 길쭉한 부분은 너무 바짝 잘라버리면 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듭까지 모두 지어줬으니까 안쪽에 있는 이 조인끈 두 줄과 우리가 끈 서로 연결하면서 남겨놨었던 꼬리실들을 모두 가방끈의 안쪽에 숨겨준 채로 가방끈을 이렇게 말아서 가방끈의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이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꿰매주도록 할게요. 덧바늘에 끼워서 꿰매주는 작업을 해줄 때는 굵은 실의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끝을 쭉 뽑아서 얇은 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이 길이의 약 3배 정도가 되는 길이만큼 잘라줄게요. 약 3배가 되는 길이에 살짝 윗부분을 잘라주시고 덧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한쪽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 위치는 가방끈을 떠준 그 부분입니다. 가방끈을 떠줬을 때 우리 첫 번째 기둥사슬 세워준 거랑 가장 마지막 두길긴뜨기 떠줬었던 이 다리 요거 두 개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서로 맞닿는 이 공간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몸통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가방 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4개 세웠던 거랑 두길긴뜨기 마지막 코 떠줬었던 거 옆에 보면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 그대로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돼요. 통과했었던 위치를 한 3번 정도씩 반복하면서 통과해 줄게요. 자, 한번 매듭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남겨놨었던 꼬리실이랑 2번 매듭 2번 매듭 지어주고 이 꼬리실도 가방의 안쪽으로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늘에 걸려있는 실 한 가닥만 쭉 나와 있겠죠? 자, 방금 통과를 했었던 그 구멍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과해줍니다. 3번 정도씩 반복을 해줄게요. 지금 아까 한 번 했고 2번 했고 마지막 3번 통과해주고요. 조금 위로 올라오면 2번째 단에
여기 사슬 세웠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두길긴뜨기 했던 거, 서로 맞닿는 구멍 있죠? 여기도 반을 통과해서 쭉 연결해 줄게요. 같은 위치를 3번씩 반복해 주겠습니다. 2번, 3번 통과해주고 또 살짝 올라와서 다음 단의 가장 끝에 코랑 가장 끝에 코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은 구멍 서로 붙여놓고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통과해주고 또다시 한 칸씩 위로 올라와서 서로 맞닿는 구멍에 통과. 3번, 2번, 3번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까지 쭉 해주시면 돼요.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끝나실 거예요. 서로 맞닿는 위치를 찾아서 3번씩 통과. 1번, 2번, 3번. 반대쪽까지 쭉 작업해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을 모두 통과해서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끈 부분 서로 맞닿는 부분 3번 통과해줬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위치와 반대쪽이 되는 이 끈에 시작했던 그 첫 번째 단에 서로 맞닿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치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다가 매듭 한번 지어주고요. 실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게요. 안쪽에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그대로 한 땀을 찔러 넣으면서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통과. 풀리지 않도록 매듭 지어주시고 우리 안쪽으로 그대로 찔러 넣어서 그냥 실 편하게 안으로 넣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끈에 맞닿는 부분을 모두 연결해줬고요. 이제 양쪽의 스토퍼를 당겨볼게요. 자, 가방을 이렇게 두시고 쭉 한쪽 잡아당기고 반대쪽도 똑같이 쭉 잡아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끈을 잡아당겨서 스토퍼를 조여주면 우리가 토트백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가방끈의 길이가 되고요. 이 끈을 또다시 한 2-3cm 정도 남기고 쭉 잡아당겨 줄 경우에는 이렇게 늘렸을 경우에 우리가 호보백으로 어깨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 했으니까요. 앞쪽에 장식 달아주고 위쪽에다가 자석단추 붙여주면서 마무리해줄게요. 먼저 자석단추인데요. 이 자석단추는 가방의 중앙 부분 가운데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석을 이렇게 벌려보면 안쪽에 동그란 부분과 홈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은 밖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일 거예요. 서로 맞닿는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닿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을 이 가방끈 안쪽에 양쪽에다가 나눠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내 귀퉁이에다가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까지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이 은색 장식을 달아줄 때는 이 뒤쪽에 지지대가 필요해요. 여러분께 제공되는 지지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긴 지지대일 겁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짧은 거밖에 없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지대는 빼주시고요. 은색 장식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서 찔러 넣어주세요. 이 뒤쪽에서는 이 세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위치를 잘 찾아가지고 가운데에 찔러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지지대를 가지고 안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줬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 롱 노즐을 통해서 옆으로 눕혀줄 건데 그냥 옆으로 눕혀버리면 나중에 이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부분에다가 지지대를 끼워주세요. 저는 지지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거여서 끝과 끝에 들어갔는데 더 길고 이 구멍이 더 많다면 적당한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끝과 끝이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끼워준 후에 이 롱노즈를 사용해서 지금 튀어나와 있는 이 쇠 부분을 옆으로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옆으로 눌러주세요. 자, 앞쪽에서 보면 살짝 파묻혀 있기는 하지만 주변 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을 때 굉장히 예쁘게 어울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가방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은색 베지코 스토퍼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가방을 한층 더 멋스럽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가방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요술 가방을 함께 만들어 봤어요. 코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예쁘게 사용하세요.